자, 그리고 에너지 관리 이제 다음에는 말씀드렸죠. 보일러 안전장치 정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미리 퇴근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한번 교육청과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선생님들? 네. 한번 풀어보셨어요? 우리 문제 좀 풀어봐 한가요? 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점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루스 밸브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이제 밸브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게 보면은 슬루스와 보면은 글로브 밸브입니다. 슬루스는 자, 여러분들 유량 개폐용이죠. 다른 말로 게이트 밸브라고 부릅니다. 글로브 밸브는 유량 조절용. 그래서 이제 스톱 밸브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은 슬루스 밸브 특징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번호를 쓰는 문제죠. 자, 유량 조절이 불가능하다. 왜냐면은 뭐 반쯤 유량 조절하기 반쯤만 열거나 하면은 자, 마찰 저항이 커지고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스텝 이런 것들이 이런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유량 조절은 불가능하죠. 자, 반말이 아니라 반만이죠. 열었을 시 마찰 저항으로 인해서 밸브가 마모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유량 개폐용, 완전히 열거나 완전히 닫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맞는 내용이죠. 자, 2번. 자, 검사 대상 관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은 X의 번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장치 선임인 인력은 12개월 내에 교육 또는 자, 5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이거는 법적으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는 법 제40조 1항에 의해서 자,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자, 6개월 이내 그리고 자, 이내 그리고 후에는 자, 교육을 받는 날로부터 자,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은 보일러 안전관리 자, 부록에 약간 나와 있어요. 부록에 117 페이지에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그다음에 3년마다 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이제 틀린 내용이죠. 자, 3번. 자, 압력 용기의 명칭과 특징. 자, 연결하시오.
자, 압력용기의 명칭과 특징을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탈기기. 네. 자, 탈기기. 관련 있는 건 어떤 걸까요? 불식분. 그렇죠. 어디 보면 탈기기가 보면은 용존산소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점식이나 이런 부식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자, 급수 중에 녹아 있는 용존산소를 제거해서 자, 부식을 방지하는 장치다. 그래서 이음으로 연결해야겠죠. 자, 플래시 탱크. 자, 이거는 기억입니다. 자, 증기난방에서 고압증기에 자, 환수관과 저압증기의 환수관 사이에 자, 삽입해서 환수 압력을 저하시키는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기. 자, 반응기는 자, 리을. 자, 반응 물질을 투입하여 원하는 화합물로 변화시키는 장치. 그래서 여러분들 압력 용기에서 부대 설비 있죠. 여기에서 이제 구분으로 좀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증기 추결기. 자, 보일러 증기를 액화하여 저장한 장치. 이따가 부하가 보면은 클 때, 자, 증기 사용량이 많을 때, 이때 압력을 저하시켜서 자, 수중에 있는 증기의 열을 보면 다시 재증발시켜서 이용하는 거죠. 자, 4번. 다음 설명을 보고 자, 검사의 종류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가번. 자, 강판, 관 또는 주물류를 용접, 확대, 조립, 주조 등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자, 이건 뭐에 해당하는? 이거는 구조 검사입니다. 자, 4번 설치 검사, 개조 검사. 자, 설치 장소 변경 검사 또는 재사용 검사 후 안전 부분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그래서 안전 부분의 검사에서 이거는 계속사용 안전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보면 계속사용 안전검사죠. 계속사용 검사 거기까지 왔으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계속사용 보면은 안전검사가 아닌 성능검사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줘야 되지. 자, 다음 보일러를 신선할 새로 설치할 경우 검사. 이거는 설치 검사. 자, 5번. 자, 부식의 종류. 종류와 자, 맞는 내용을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부상부식. 자, 무엇과 연결해야죠? 그죠, 기억. 네. 자, 홈이 파여진 것 같이 선형으로 부식된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부상부식이 보면 반복된 열 응력에 의해서 자, 철판이 펴졌다, 굽어졌다 하면은 그 사이 홈이 페이지 부분에 부식이 일어나는 거죠. 자, 단면 형태에 따라서 U자형과 V자형인데 V자형이 균열과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했죠. 자, 전면 부식. 자, 이거는 그쵸, 디귿이 들어가요. 자, 상당히 넓은 면적 전체에 걸쳐서 같은 모양으로 부식하는 것으로 특히 화염이 심하게 닿는 면에 발생하기 쉬운 부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온 부식입니다. 자, 저온 부식. 자, 폐율해수 장치 중에서 어떤 장치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쵸, 절탄기와 공기 예열기 같은 저온의 전열면에서 자, 수분이 응축되어서 황산이 돼서 심한 부식을 일으키죠. 자, 고온 부식. 자, 원인 물질 바나듐이죠. 그래서
중유연소에서는 그 회분 속에, 회분 껌내기 속에 자, 바나듐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바나듐의 화합물로 인해서 자, 고온, 전열면의 부식을 일으킨다. 그래서 바나듐이 연소되면은 고산화 바나듐이 되고 이게 산성이기 때문에 부식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6번. 자, 흡수식 레몬수기에서 취어니듐, 이게 이제 흡수제죠. 특징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대체로 소금과 유사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죠. 자, 비중이 1.7로 물보다는 무겁다. 자, 상온 온도에서 포화 수용액 용해도 몇 프로죠? 60%. 그렇죠. 60%. 20% 했으니까 틀린 거지. 자, 흡수성이 강합니다. 자,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고요. 대기 중에서 변질되거나 분해, 또 휘발성 등의 변화가 없다. 좀 안정되어 있는 물질이죠. 자, 7번. 자, 증기 유량의 급등이나 드럼 수면의 변동 등으로 하여 보일러수가 수적이라는 게 이제 물방울을 가리킵니다. 자, 수적의 상태로 증기와 함께 이행되는 현상. 자, 이거 뭐라고 부르죠? 캐리어. 네. 이거는 캐리오. 자, 캐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한번 보고, 자, 이제 여러분들 10시부터 이제 시험 접수죠. 자, 간접 열 교환 방식으로 자, 100도씨 이하의 감압증기에 응축열을 이용한 것으로 일종의 이제 히트파이프식입니다. 자, 난방 및 급탕수는 진공으로 이제 감압돼서 있는 보일러, 관내, 봉입된 열매수를 번호로 이제 가열되며, 자, 이것에 의해서 이제 발생된 감압증기에 의해서 난방 및 급탕수를 간접 가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보일러. 이거 무슨 보일러죠? 진공온수. 그렇죠. 진공온수 보일러입니다. 자, 9번. 자, 저수위 안전장치. 그러면 고저수위 경보기를 가리키죠. 자, 경보음 몇 데시벨이죠? 70. 그렇죠. 70데시벨.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송풍기. 자, 소음 규제치 보면 몇 데시벨 이하로 나와야 되죠? 그렇죠. 송풍기는 95데시벨 이하입니다. 자, 10번. 자, 인젝터의 자, 작동 불능 원인으로 틀린 겁니다. 네. 자, 1번. 자, 체크 밸브가 고장난 경우. 자, 여러분 체크 밸브가 이제 고장났을 때 보면은 자,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인젝터가 이제 작동이 불능될 수가 있고요. 자, 2번. 징계 수분이 많은 경우 이때도 작동 불능의 원인입니다. 자, 3번. 흡입관로 및 밸브로부터 공기 유입되는 경우.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4번. 급수 온도가 50도 미만인 경우. 자, 몇 번에 들었을까요? 4번. 그리고 4번. 그래서 자, 급수 불능의 원인 보면은 자, 50에서 55도 이상인 경우입니다. 경우 이때 이제 인젝터 작동 불능이기 때문에 이 온도 이하니까 정상이 되는 거죠. 자, 11번. 자, 절탕기의 장점이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번호로 쓰는 문제입니다. 자, 급수와
보일러수의 온도차를 줄여 열 응력을 감소시킨다. 맞나요? 네. 그렇죠. 1번이 맞지. 자, 두 번째. 저온부식 발생이 경감된다. 자, 맞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틀리죠. 오히려 자, 이 절단기가 있음으로 해서 저온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자, 12번. 자, 압입통풍 하면은 버너 입구에서 공기를 넣어주는 게 이제 압입통풍입니다. 자, 이 압입통풍의 특징으로 틀린 겁니다. 1번. 과잉 공기 개수가 크다. 자, 2번. 열 부하를 높일 수가 있다. 자, 3번. 찬 공기 누입이 없다. 자, 통풍기에 동력 소비가 감소한다. 자, 특징으로 틀린 것은 뭘까요? 이거는 1번 과잉 공기 개수가 적답니다. 자, 13번. 자, 압력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자, 사이폰관의 안찌름. 자, 몇 밀리죠? 사이폰관. 12점. 네? 사이폰관은 6.5mm. 네. 자, 그러면 압력계가 있으면은 압력계 보면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 볼밸브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사이폰관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80도씨 이하의 물이 채워져 있고 안찌름은 6.5mm죠. 그리고 또 이 사이폰관이 보면 보일러 본체와 연결하는 연결관, 이게 보면은 210도를 기준으로 해서 210도 이하일 때는 동관이나 환동관, 이때 6.5mm, 그리고 간관으로 할 때는 12.7mm였지. 자, 2번 압력계 지시판. 자, 지름, 문짝판 지름은 100mm가 기준이고 소형일 때 보면 60mm 이상으로 하죠. 자, 사이폰관의 물은 80도씨 이하의 물이죠. 자, 압력계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 압력이 1.5에서 3배로 되어 있죠. 자, 14번. 자, 안병 용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열 교환기. 자, 서로 다른 두 유체 간의 열 교환을 일으키는 장치죠. 탑조류. 자, 탑조류 보면 여러분들 뭐 직류탑 이런 것들도 해당됩니다. 자, 비등점, 끓는 점이 차이가 있는 액체 혼합물을 가열, 기화, 증발시켜서 각각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한 장치다. 자, 반응기. 반응 물질을 투입해서 원하는 화학 물질로 변화시키는 장치입니다. 저장 용기. 자, 내압 강도가 커서 경제적이며 대용량의 압축가스나 저온, 액화가스 저장용으로 사용된다. 자, 여기서는 몇 번이 틀린 거죠? 4번이 틀렸죠. 네. 4번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 저장 용기가 아니라 구형 탱크입니다. 네, 구형 탱크 하면은 동그란 원형 모양에 보면은 탱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 원형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압 강도가 크죠. 자, 15번 급수 탱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자, 급수 탱크의 크기는 보일러 용량의 1.5배로 하는 것이 좋다. 네. 자, 2번 재질. 스테인리스 가장 좋다. 부식에 강하죠. 자, 급수 탱크의 온도는
60에서 80도 이하가 좋다. 4번 캐비티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 탱크는 급수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게 좋나요? 그렇죠. 높은 위치죠. 네. 자, 16번 강관의 거스러미를 제거하는 공구. 그렇죠. 파이프 리머. 자, 17번 자, 블로우 다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블로우는 저수위 경보가 울릴 때까지 실시한다. 2번 보일러 내 압력이 5kg/제곱센티미터일 때 실시한다. 자, 여러분 분출 몇 킬로일 때 실시하죠? 그래서 1에서 2kg 정도 사이에 이제 블로우 다운 분출을 실시하죠. 5kg 정도 높습니다. 자, 3번 보일러 운전 전후에 실시하는 게 좋다. 보통은 운전 전에 하는 게 좋죠. 자, 4번 운전 중 또는 운전 후 바로 다량의 블로우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18번 급수 계통의 이제 점검 사항으로 올바른 겁니다. 1번 자, 댐퍼가 닫혀 있는지 확인한다. 자, 2번 자, 근데 여기서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자, 급수 계통 점검 사항으로 올바른 건데 급수 계통과 관련이 있는 거. 근데 댐퍼 이쪽은 여러분들 뭐 그 연소용 공기 2차 공기나 또는 배기가스 조절하기 때문에 급수계통과 관련이 없죠. 2번 누전이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 이제 전기 공급 계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댐퍼는 뭐 연소계통이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3번 자, 화형 검출기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자, 이거는 연소계통입니다. 하지만은 4번 공기 빼기 밸브를 확인하고 열어놓는다. 그래서 이거는 급수 계통이죠. 그래서 급수와 관련 있는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자, 19번 자, 배기가스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 자, 배기가스 특성 중 틀린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자, 보일러 운전 자, 보면은 107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표로 나와 있어요, 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배기가스 온도가 높을 때, 자, 배기가스 특성으로 틀린 건데, 나머지는 다 높고, 딱 하나만 낮습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는 낮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면은, 나머지는 다 높게 나옵니다. 근데, 딱 산소만 낮게 나옵니다. 자, 이번 20번입니다. 자, 100도씨 액체에서 100도씨 수증기로 변화하는 열량을 환산한 증발량. 자, 이거 뭐죠? 네, 이건 뭘까요? 539. 자, 이거는 상당 증발량. 예, 상당 증발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는 환산 증발량. 예. 자, 21번 공기 예열기의 특징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연소용 공기 예열로 연료의 착화열이 감소한다.
자, 그러면 공기 예열기를 사용하면은 연소실이 이제 고온을 유지하죠. 그래서 착화가 잘 되죠. 자, 2번 보일러 수와 급수 온도 차가 적다. 자, 공기 예열기인데 급수 온도 차와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2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절단기에 대한 내용이죠. 공기 예열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보일러율이 5에서 10% 정도 향상되고 논의 온도가 높아져서 열 전도가 향상이 된다. 자, 22번. 다음 설명을 보고 알맞는 번호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700에서 900도 정도의 저온에서 연소를 한다. 자, 배연, 탄환 장치가 불필요하다. 자, 이것과 이제 관련 있는 것은 여러분들 유동층 연소입니다. 그래서 유동층 연소라고 하면은 고체연료 연소 방식 보면 화격자, 그 다음에 여러분 미분탄, 유동화 또는 유동층 연소가 있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3번. 자, 효율은 55에서 75% 정도이다. 풍압은 2kPa 정도이며 풍압 변동에 대한 풍량 변화는 비교적 적고 내마모성이 좋아서 보일러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송풍기. 자, 송풍기 종류 하면은 여러분들 원심식 송풍기 하면은 자 다익형, 그 다음에 여러분들 터보 송풍기, 그 다음에 플레이 송풍기 있죠. 이 중에서 어떤 송풍기에 대한 내용이죠? 네? 터보형 송풍기. 네. 그래서 이렇게 송풍기 종류도 나올 수 있지만은 이렇게 특징에 대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류별로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원심식이라고 같이 쓰면 돼요. 그렇죠. 원심식 송풍기 중에 보면은 종류가 아까 다이, 그다음에 터보, 플레이트가 있죠. 플레이트 송풍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쉬는 시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풍기관을 열어준다. 삼번이 아니에요? 잠깐만. 3번.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모든 배관의 밸브를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배수의 블로우 오프 밸브는 닫는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뭐 분출 밸브 물을 뺀 다음에 닫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기와 연결되어 있는 관련 밸브는 닫는다. 그래서 다 열어놓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밸브나 이런 것들은 닫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 배수하고 통기관 이런 것들만 열어주는 거죠. 25번입니다. 자, 회전 분무식 번호입니다. 자, 여기서는 중유 번호를 가리키고요. 자, 중유 번호, 유압 분무식, 그다음에 여러분 이류체 번호에서 고압기류식, 저압기류식 있었고, 또 여러분들 회전식 번호 또는 노터리식 번호가 있었죠. 그래서 이 회전식 분무식 번호가 노터리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무컵, 오토마이닝 컵이 있고 원심력에 의해서 분무컵이 회전한 원심력으로 연료가 분사되는 방식입니다. 자, 특성으로 틀린 거.
자, 1번. 컵 모양의 오토마이저가 고속 회전하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부하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건 맞는 말이에요. 2번. 점도의 영향이 적은 무화 방식이다. 중진료 사용 시에는 예열 온도가 비교적 낮아도 무방하다. 자, 3번. 미리파 촉진을 위해서 무화용 송풍기 내장이 일반적이다. 자, 그리고 4번. 부하 조정비가 작다가 아니라 크다. 부하 조정비가 크다. 자, 26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 체크 밸브의 자, 종류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체크 밸브의 종류. 자, 밸브 시트가 상하, 수직으로만 운동한다. 자, 수평, 배관에서만 사용한다. 자, 이거는 무슨 체크 밸브죠? 그렇죠. 리프트식 체크 밸브. 그래서 이제 체크 밸브에서 여러분들 뭐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게 보면 스윙식과 리프트식이 있는데, 스윙식은 수평, 수직 배관 다 사용이 가능하고, 리프트식은 수평 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은 수격 작용을 방지하는 체크 밸브 하면은 뭐 스모렌스키 또는 해머리스 체크 밸브가 있었죠. 자, 27번. 가스 장치 중에서 중압에서 저압으로 자, 감압하여 압력을 낮춰서 사용 기구에 맞는 적당한 압력으로 감압하여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가스 장치 중에서 이렇게 압력을 낮춰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 이거 뭘까요? 그렇죠. 정압기입니다. 정압기. 예.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감압 밸브도 있었죠. 감압 밸브는 보일러에서 보면은 자, 증기 사용 압력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감압 밸브였고요. 정압기라는 건 가스 배관, 연료 배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공급하는 1차 압력의 뭐 유량이나 압력 변동에 관계없이 2차 압력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해줬죠. 그래서 정압기, 또 다른 말로는 거버너라고 하죠. 자, 28번. 자, 열분의 온도가 자, 증발 온도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예. 자, 열분의 온도가 증발 온도보다 낮은 경우, 자, 가열에 의해 열분해가 일어나서 휘발하기 쉬운 성분이 연료 표면으로부터 떨어져서 연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석탄, 목재, 종이 등 많은 고체 연료에서 무슨 연소입니까? 무슨 연소죠? 그죠? 분해 연소. 분해 연소. 자, 근데 이제 표면 연소도 있죠. 자, 표면 연소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숯이나 이런 탄소 덩어리죠. 그래서 공기가 접촉하는 표면에서만 이제 연소가 일어나는 게 표면 연소. 이렇게 고체 연료가 보면 연소하면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돼서 자, 보면 분해에 의한 가연성 가스가 발생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연소가 되는 것은 분해 연소입니다. 자, 29번. 다음에 설명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자, 프레스. 자, 프레스는 철판에 이렇게 찍어내는 용도로 하죠. 요철 성형된 스테인리스 판을 가스켓으로 연속으로 조립한 형태. 자, 이거는 무슨 열병이죠? 판으로. 그렇죠. 판형 열병이죠.
30번. 자, 최고 사용 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내부 부피가 0.04 세제곱미터 이상인 자, 용기는 무엇인가? 자, 이거는 2종 압력 용기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자세하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안전관리에서 자, 본로 안전관리 프로 109페이지입니다. 압력 용기라고 하면 틀려요? 그렇죠. 압력용기라고 하면 틀리죠. 왜냐면 1종, 2종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1종 압력용기 기준을 한번 써드리면은 자, 최고 사용 압력과 압력과 자, 내부 부피 를 곱한 수치가 자, 0.04를 초과하는 용기 0.004를 초과하는 용기. 그래서 1종하고 2종하고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근데 여기는 또 정답이 또 들어가 있어요. 자, 맥동 현상 하면은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서징 현상. 자, 맥동 현상을 하면 공동 현상에 발생된 기포에 의해 압력이 높아지다가 갑자기 기포가 깨져서 압력이 높아지면은 또 기포가 깨지죠. 자, 맥동을 일으키는 현상, 서징 현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맥동하고 지금 캐비테이션은 맥동이 후에 일어나는 것인가요? 그렇죠. 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입구 쪽에 일어나면은 캐비테이션, 출구 쪽에서 일어나면은 이거는 이제 서징 현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제 캐비테이션이 일어나요. 캐비테이션은 보면은 한마디로 보일러 흡입 측에서 압력 저하, 보면은 흡입 유속이 빠르거나 흡입 양력이 너무 클 때 보면은 흡입 유속이 이제 압력이 낮아져서 물하고 공기하고 분리된 현상이었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은 압력이 변동이 있으면은 이게 공기하고 물하고 분리됐다가 다시 합쳐졌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게 보면은 서징, 맥동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32번. 자, 가스의 분출 속도가 자, 연소 속도보다 빠를 때 발생하는 현상. 이거 뭐죠? 그쵸. 비화. 블루오프. 자, 비화인데 이제 블루오프는 자, 너무 커져서 불이 뭐 이렇게 그 선단에서 이제 있다가 꺼지는 현상을 블루오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비화 정도 써주시면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또 리프팅 또는 선화라고 하죠. 같은 말입니다. 실화가 블로우프랍니다. 응? 실화. 실화는 다르죠. 실화는 보면은 원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보면은 연소 중에 그냥 불이 꺼지는 거 하면 실화라고 부르는 거고, 자, 블로오프 같은 경우에는 분출 압력이 너무 지나치게 커서 연봉에서 이제 불꽃이 떠 있다가 더 그게 심해지면 분출 압력이 더 커지면은 불이 꺼지는 현상입니다. 자, 33번 공기비를 구하시오.
자, 근데 이제 공기비 이건 뭐 자주 나온 문제라 했었죠. 자, 근데 이제 뭐만 알고 있으면 되죠? 산소. 그렇죠, 산소. 그러면 위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20. 그렇죠, 21. 21 빼기 3.6 그러면은 1.2가 나오죠. 자, 34번. 자, 분리 목적의 장치가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증발기, 여기서 증발기는 어떻게 보면 뭐 냉동기의 증발기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질을 보면 분리하기 위해서 자, 만약에 뭐 물이나 이런 걸 증발시키면은 나머지 물질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직류탑. 직류탑도 보면은 기름점에 따라서 보면은 혼합 물질을 이제 분리하는 거죠. 자, 추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취사기 이거는 자, 유체를 가열하는 압력 용기죠. 네, 취사기 보면은 여러분들 뭐 군대에서 보면은 진기로 이 쌀을 쪄서 밥을 만들죠. 이걸 뭐 다단식 취사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체를 가열하는 압력 용기에 해당되죠. 자, 35번입니다. 자, 공기와 연료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버너로 전 1차식, 자, 세미 분해식, 자, 분해식으로 나뉘는 버너. 자, 이거 무슨 버너죠? 전 1차 공기식, 세미 분해식, 분해식. 어디에 해당되죠? 그렇죠. 예오나 연소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은 확산연소. 이거는 무슨 버너가 해당되죠? 그죠, 적화식 버너죠. 자, 이번에는 필답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기체 연료의 장점을 세 가지 쓰시오. 자, 기체 연료의 장점입니다. 자, 이거는 기체 연료와 공기 혼합이 쉬워서 적절한 공기로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내용이 있었죠. 외우려면 힘든데 줄여서 해도 됩니다. 네, 핵심적인 내용들만 들어가 있으면 돼. 연소 조절이 가능하다. 네,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적은 공기비로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네. 자, 제가 이제 드리는 거는 뭐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모음 다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해 성분 배출이 적어 배열회수에 활용된다. 자, 세 번째는 회분이나 매연 등이 없어 청결하게 이용이 편리하다.
2번입니다. 자, 연료에 자, 구비 조건을 세 가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구비 조건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죠. 자, 뭐 가장 첫 번째는 간이 중량당, 발열량이 커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자, 유독성이 적고 연소시 공해 발생이 적어야 된다. 자, 세 번째, 점화가 용이하고 연소성이 좋아야 된다. 자, 네 번째는 저장 및 주급이 쉬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격이 싸고 구입이나 운반이 쉬워야 된다. 그 중에서 뭐 세 가지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3번. 자, 풍량이 자, 40세제곱미터/세크이고 자, 송풍기의 회전수가 자, 2000rpm에서 3500rpm으로 변화를 주었을 때 이 송풍기의 자, 풍량은 얼마인가? 자, 보면은 이것도 보면은 상사법칙이죠. 자, 상사법칙에서 풍량입니다. 풍량인데 회전수가 변했을 때 나중 풍량이죠. 자, 이거는 처음 풍량 곱하기 처음 회전수분의 나중에 회전수. 자, 몇 제곱이죠? 1지급. 네. 1. 그냥 이 공식이 그냥 비례하는 거죠. 네, 그렇죠. 1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풍량이 40이죠. 곱하기 처음 회전수 자 2000, 나중 회전수가 3500. 자, 계산해 보면은 70세제곱미터/세크입니다. 자, 4번. 자, 불완전 연소의 원인으로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이거 자주 나왔죠? 네. 첫 번째, 뭐가 부족할 때죠? 공기. 그렇죠. 공기가 부족할 때죠. 그래서 공기, 공급이 부족할 때. 자, 두 번째는 연소가스 배출이 불량할 때. 또는 연소 배기가스. 자, 세 번째는 적정 공기비가 아닐 때.
5번. 자, 증기 난방의 장점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자, 열 운반 능력이 커서 난방 효과가 좋다. 자, 그래서 이 증기 같은 경우에는 온수보다는 더 고유하분 열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열량도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난방도 더 보면 효과가 좋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배관경이 작고, 그래서 온수 난방보다는 배관경을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작고, 그 다음에 방열 면적 감소로 자, 설비비가 싸다. 자, 3번. 동파의 염려가 없다. 열 손실이 적다. 예열 시간이 짧다. 자, 어떤 건 예열 시간이 짧다. 예열 시간이 짧다야? 네. 뭐 그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죠. 열 손실이 적다. 예술실이요? 네. 그거는 뭐 내용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유 열량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열량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자, 0도씨의 20kg의 얼음을 자, 100도씨의 증기로 변환 시 열량은 얼마인가? 근데 이거는 그림을 약간 조금 그려봐야지 여러분들이 약간 현열과 잠열을 구분해서 표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TI선도 있죠. 자, 온도와 자, 열량 간의 선도. 자, 여기에서는 0도씨. 자, 이렇게 여기는 100도씨, 여기는 0도씨, 여기는 얼음, 물, 증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0도씨에 보면은 20kg의 얼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얼음이 100도씨에 증기가 된다니까, 자, 먼저 얼음이 물로, 이게 잠열이죠. 1번. 그 다음에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자, 이때는 현열입니다.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0도씨 증기가 된다고 했으니까 3번. 잠열. 네. 그래서, 자, 잠열, 현열, 잠열. 이 세 가지를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번은 보면은 잠열이니까 잠열은 질량 곱하기 잠열 상수죠. 그래서 자, 20 곱하기 79.68. 네. 그다음에 2번은 현열. 현열은 좀 양비온이죠. 질량 곱하기 물, 비열이니까 물은 1이고요. 자, 그다음에 온도차. 자, 100도씨에서 0도. 네. 자, 3번. 이번에도 잠열이죠. 질량 곱하기 잠열상수. 얼마 곱해줘야죠? 그죠. 530. 세 개를 구해서 다 더해주면은 총 필요한 열량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1600.
79.68 곱하기 20 하면은 1593.6 킬로칼로리. 자, 20 곱하기 1 곱하기 100 2000. 자, 20 곱하기 539 그러면 1780. 자, 그러면 세 개를 다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4,373.6 킬로칼로리가 나오죠. 자, 그래서 어디 보면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현열 잡열. 근데 이게 말로 하면은 자, 여러분들 구분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TI선도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렇게 0도씩, 100도씩 잠열 구간 이렇게 표시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 구분해 주시고 그래서 잠열, 현열, 잠열 더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간략하게 그리고 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 자, 7번. 원래 운전 전 점검사항입니다. 근데 점검사항들은 많아요. 그래서 뭐 급속 펌프를 동작한다든지 또 안전 체크를 실시하다든지 그 다음에 뭐 압력 컨트롤 시스템 자, 근데 그 밖에도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주중기 밸브를 조작한다. 자, 두 번째 급수펌프 조작. 세 번째, 자, 뭐 정관제 탱크 확인. 네 번째, 뭐 약주입 펌프 조작. 다섯 번째, 보일러 급수 탱크 확인. 자, 자동 장치 확인. 그다음에 경수 연화 장치 확인. 그래서 확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 한 3가지 정도만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8번 한번 보죠. 자, 진기 트랩의 설치 목적. 자, 설치 목적 뭐죠?
자, 이거는 이제 역할이고요. 실제 목적이라고 하면은 자,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증기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 수격 작용을 방지합니다. 이게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적. 아까 역할은 보면은 응축수 이거를 제거하는 게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목적은 증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수격 작용 방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9번. 보일러의 부식이나 자, 스케일 방지를 위해서 급수 처리 중 점검해야 할 성분 자, 세 가지를 쓰시오. 자, 근데 여기서는 자, 급수 처리 중 점검해야 할 성분이라고 되는데 자, 스케일 성분 세 가지를 쓰는 겁니다. 자, 뭐가 있죠? 그렇죠. 칼슘, 마그네슘, 그렇죠. 실리콘, 칼슘, 마그네슘, 실리카죠. 자, 온수보일러에서 1.5톤 per 하워의 온수를 자, 10도씨에서 85도로 가열할 때 온수 열량은 얼마인가? 자, 이거 현열인가요? 점열인가요? 현열이죠. 그래서 현열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비온 대신 이제 여러분들 톤으로 나와 있으니까 킬로그램으로 해서 1500. 물의 비율은 1이니까 1. 자, 고온에 저온 빼주면 되죠. 85도씨에서 10도. 자, 그러면은 11만 2,500. 자, 킬로칼로리 per hour.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다 좀 풀어봤습니다. 자, 혹시 여기 지금 문제 푼 내용 중에서 이렇게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6번 문제 그 네. 그림이 있잖아요. 교과서에서 어디 6번? 6번? 네, 교과서에서 어디 있었어요? 연구시 20kg 얼음 자, 0도씨 20kg 얼음이요? 예. 이거는 그냥 여러분 현열이기 때문에 따로 뭐 예제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 뭐 기초공학 할 때 보면 그냥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문제예요. 네. 네. 그래서 뭐 현열, 잠열 이렇게 뭐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따로 책에 예제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20번에 네. 100도시에 제에서 100도시 수증기로 변하는 열량을 환원하신 말이라면서 네. 계산 문제처럼 계산 문제점이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뭐 질량이라는 게 주어져야 되지. 네.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100도씨 그 물의 그 열량이 된 어떤 그게 100도씨면 그게 539 네. 그게 증발량이 지금 잠열로 지금 적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상당 지발량이 바로 이제 유열을 이게 530%로 나눠주는 게 이제 상당 지발량이었죠. 그러면 이게 증발량은 네. 해서 이게 양이라고 해갖고 네. 그 문제가 조금
이상. 증발량은 근데 문제에도 정답이 있어요. 환산한 증발량 나왔으니까 환산 증발량 이게 바로 이제 상당 증발량. 이게 우리는 아까처럼 뭐 네. 무게든 질량이든 뭐 뭘로 이제 그렇게 계속 형태가 네. 그 문제 자체가 조금 환산한 증발량은 뭐라고 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증발량은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계산하는 형태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 생각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문제 보면은 문제 지문이 좀 친절하게 좀 이렇게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는데 뭐 한 줄, 두 줄 이렇게 막 짧게 나와 있어요. 환산한 증발량은 그러니까 증발량은 하면은 결국은 뭐 계산식이든 아니면 잡렬이든 뭐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만약에 좀 이런 부분이 헷갈린다 그러면은 질문을 합니다. 감독관은. 네. 감독 질문해. 네, 질문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풀이 과정 그런 건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게 계산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뭐 어떤 증발량처럼 그런 개념을 물어보는 거지. 그런 식의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감독관이 그러면 이 문제를 제출 아니요. 제출한 부분은 아니고 이분들은 정답지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험 본 날 있죠. 거의 그날 보면 다 채점이 다 끝납니다. 저희 필답 보잖아요. 필답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그 이런 작업하고 있을 때